다시 할게요. 지금 보이는 첫 번째 식을 봤더니 한글분만 볼게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몇 개요? 두 개죠. 2x 더하기 y는 7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런데 식은 몇 개가 나와 있어? 식은 몇 개야,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이런 걸 얘기해보자는 거야. x 더하기 y가 3이야. 그럼 x 더하기 y는 3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만족한 x, y는 몇 개일까? 1, 1대 2, 2일 때 1. 다시 x 더하기 y는 3을 만족하는 x, y는 몇 개일까? 무수히 많습니다. x값이 네가 변했어? 그럼 내가 맞춰줄게. 네가 만약에 1억이야? 나는 마이너스 1억 플러스 3 할게. 이런 식으로 x가 변하는 거에 따라 y가 다 맞춰주기만 하면 모든 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패스하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로 왔어. 여기 봐봐. 어때? 2x 더하기 xy 더하기 y는 7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뒤쪽에 무슨 표기가 하나가 더 있어? 그때 양의 정수 xy를 구하고 싶대. 콕 집어서 양의 정수였으면 좋겠대. 근데 우리는 양의 정수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자연수라고 부르지. 근데 자연수나 정수들은 조금은 그래도 이제 숫자가 큼직큼직하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요.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미지수의 개수에 맞춰서 식의 개수가 딱 맞는 게 아니라 하나가 딸려.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방정식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로가 돼. 부정방정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그대로 봐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야? 그럼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원칙적으로.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술을 쓰는 거야. 자, 앞에 쪽에 있는 식에서 x를 묶어주면 2 더하기 y 그리고 더하기 y는 7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x를 묶었어. 자, 지금부터 이제 조작을 시작합시다. 위아래 줄이 조작이어야 돼. 앞에는 그대로 썼어요. x 묶었을 때 2 더하기 y가 있어. 이때 뒤에가 2 더하기 y가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러면 위아래 식이 똑같은 거 맞아? 뭐가 달라? 2가? 오호, 표현이 좌변에 2가 더해졌지. 그럼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우변에 1을 더해. 또는 좌변에서 2를 빼주든가. 그치? 그러니까 우변에도 2를 더하면 원래랑 똑같은 거 맞지 이제? 지금 방금 무슨 조작을 했어? 방금 맨 첫 번째 줄에서 x를 묶어서 써져 있는 2 더하기 y랑 이렇게 똑같게끔 뒤쪽이 똑같게끔 세팅을 한 거야. 그럼 그대로 여기에서 2 더하기 y를 그대로 묶어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여기만 남겠죠. 앞에 있는 개수만. 그럼 x 더하기 1이 되겠고 우변은 그대로 9가 되겠지. 그러면은 원래 식이랑 동일한 거 맞지? 여기가 지금 2 더하기 y를 이렇게 곱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에이. 자,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2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1이 9가 됐어. 근데 난 그냥 안 풀래.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2가 9라고 예쁘게 정리까지 할게. 이 예쁘게 정리하는 단원까지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도 가야 돼 우리는. 그런데 어차피 xy가 자연수였잖아. 그럼 얘네들 둘 xy가 자연수가 됐을 때 곱해서 9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3 곱하기 3밖에 없죠. 그러면은 x 값이 뭐이고? 2가 되고 y 값이 뭐인 방법밖에 없어? 1인 거밖에 방법이 없겠지. 그래서 정답을 x가 2, y가 1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수상 과정에서 이미 흡수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의 개수가 지금 하나밖에 등장이 안 돼 있어. 그럼 애초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문제 자체를 진입할 수가 없어. 그런데 풀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조금 약간 이 방금의 기술로 조작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딱 곱하기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가능해? 문제에서 정수 단위로만 해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해가 유한개가 나와. 특정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 여러 가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못 푸는 문제를 정수 또는 뭐 양의 정수, 자연수,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제한을 둬서 조금 방향을 다 못 구하지만 요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 요런 느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해. 그때 사용하는 기술인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문제를 어떻게 해? 2차 방정식에 보이는 것처럼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우선적으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럼 그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알파 베타를 a분의 c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야 그러면? 알파는 뭐 숫자니? 미지수는 모르는 수. XY는 변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그냥 그 문자 구멍인 거고, 우리는 알파, 베타, A 모두 원래 숫자인데 지금 모르니까 문자로 대체해 놓은 거잖아. 이 형태들을 무조건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몇 개? 3개. 식이 몇 개야? 2개. 풀 수 있어, 없어? 이걸 뭐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부. 한자 배우지? 부. 무슨 부? 아니부. 정할정. 정해져 있지 않은 방정식인 거야. 오케이? 왜 정해져 있지 않아?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하나가 딸리니까 문자 하나가 들어가서 니네 둘이 결정했어? 그럼 내가 바꿔줄게 하면서 다 바꾸면서 등식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못 풀어. 그런데 모두 다 근이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2a 자리에다가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넘기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빼기 알파 베타는 0이라고까지 정리가 가능해요. 여기서 우선적으로 알파를 한번 묶어주면 뭐가 남아? 1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0이 되고,
여기서 이제 조작질을 시작을 합시다. 조작질을. 자, 일단 여기 있는 알파에 1 빼기 베타가 남아져 있는 녀석은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뭐를 1 빼기 베타를 그대로 확인. 이게 있어야 돼.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 자체가 한 번 묶어져 있는 그 문자 따위가 한 번 더 다시 묶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 빼기 베타가 이 자리에 무조건 있어야 돼. 됐어요? 그리고 앞에 개수가 뭐가 있어야 될까 그러면? 여기 앞에 개수에 뭐가 있어야 돼? 이 베타를 만들어내려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됐어요? 그리고 전개하면 뭐야? 근데 플러스 4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플러스 5는 0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틀리지 않게끔 위쪽에 있는 줄과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한 번만 더 쓸게. 여기다가 일때 1 빼기 베타로 그대로 한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그럼 뭐가 남아? 뒤쪽에 묶인 게 알파 빼기 1 그리고 너도 넘어가. 그럼 빼기 5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1 빼기 베타를 앞쪽으로 이렇게 묶어줬고요. 그리고 남는 알파 빼기를 그대로 써줬고요. 그리고 5가 넘어가서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됐죠? 안 끝났어. 여기서 어떻게 해줘? 예쁘게 정리. 그럼 어떻게 돼 정리가? 알파 빼기 1 그리고서 여기도 1 빼기 베타가 되겠지 원래. 근데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제일 깔끔한 상태가 만들어지겠지. 이때 어쨌건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이 5가 되면 되거든. 그럼 몇 곱하기 몇 하면 될까? 알파랑 베타가 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정수가 들어가가지고도 어차피 계산을 하면 정수밖에 안 나올 텐데 몇 곱하기 몇이면 5? 5 곱하기 1 또 1 곱하기 5 됐어요? 또 있는데 여기까지 챙겨가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6일 때 베타가 2,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6, 알파가 마사일 때 베타가 0,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마사가 되겠고,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어차피 A 값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였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면 만족하는 A 값은 이쪽에서는 4거나 여기선 마이너스 2니까 양수를 원했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지. 어렵지? 쉽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이 묶어주는 기술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할 때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4개짜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4개짜리가 이렇게 있을 때 2개에서 묶고 2개에서 묶은 게 나머지가 또 묶이는 그 느낌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이 결국은 2개잖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오메가 이번에 확 과감하게. 근데 여기도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직 한 2군데 정도가 남았어. 오케이? 잘 봐. 1번과 2번은 차이점이 아주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데 나는. (1번은) 없고 (2번은) 있는 것? 그치. 자,
이 2번 같은 문제의 형태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기억할까? 바로 문자 혼합형이라고 불렀거든. 그리고 문자 혼합형의 풀이 방식은 뭐야? 문자 혼합형이 나면 어떻게 풀어?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2x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2의 x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런데 대부분 다 하는 게 뭐냐면 막 여기서 막 인수분 하려고 막 바빠. 기억나? 조금 해보니까?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 고차 방정식 할 때 했잖아.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어. 그때 이 뒤는 어때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규민아, 잘 들어봐봐.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 잘 들어봐봐. 똑똑한 친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이 문자 혼합형을 처음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한번 했어.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얼마 전에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에서 문자 혼합형을 한 번을 더 보여줘. 그럼 토탈 2가지가 되거든?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이걸로 보여줘야겠다. 잠깐만, 우리 정리를 따로 안 했었네. 일단은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상태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고차 형태가 있는 고차 방정식의 문제풀이 뭐야?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인수분해하기. 오케이? 그 형태가 있었고, 하나 더가 보기차식. 대체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가지고 하기. 그리고 대칭형. 여기가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나서 남은 하나가 여기서 이제 안 나와서 설명은 못했지만 문자 혼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 근데 문자 혼합형으로 정리를 따로 해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라고. 왜냐면은 거기서 인수분해가 정리가 되더라도 치환하는 상태로 보여준단 말이야. 자, 근데 봐봐. 여기가 인수분해가 됐지.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고. 그럼 맨 끝에가 어떻게 돼? y 더하기 1, y 더하기 1로 찢어져 일단. 근데 둘이 더하면 뭐야? 둘이 두 식을 더하면. 그럼 그게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앞에 2가 있으면 되니? 2가 있으면 곱하는 순간 2y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저 2가 없어야 되지 않아, 애초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야 돼, 이 문제 자체가?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 무조건? 이걸로 못 풀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부딪혀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민이가 잘 듣고 생각할 일인 것 같아. 잘 들어봐봐. 선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현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고등학교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건 멍청한 짓이야. 까먹잖아.
까먹잖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익혀야 되는 공부법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현 시점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이 어딘가지를 판단을 해주는 게 먼저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제가 주류가 되는 문제가 아니야. 메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갔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자 혼합형. 그리고 어떻게 풀었어, 이거는? 일단은 문자 하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고 했어.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무의미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의미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이는 대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현재는. 갑니다. 그럼 어떻게? 안 됐어. 인수분해가 정리가 안 돼. 문제를 어떻게 풀어? 지금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현재 x제곱 그리고 x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그래서 뭐 해줘? 판별식을 써. 판별식을. 이 상태 그대로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이걸로. 그럼 x의 개수가 지금 뭐야? 2y 플러스 1이니까 2를 묶어주면 y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짝수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돼? b'의 제곱 됐지? 마이너스 ac 를 계산한 게 0이면 돼. 정리했더니 뭐가 나와?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0이라고 나와. 그럼 보이는 그대로 y가 뭐여야 돼, 무조건? 얘가 0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 자리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이번엔? 다시 한번 y 자리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x제곱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다 날아가면서 뭐가 돼? 2x제곱은 0, x값이 0이 돼. 그래서 해가 뭐야?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한 번 더 잘 봐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어?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야. 분명 여기 다 방정식이지. 그지?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해줘야 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을 해야 돼. 근데 문제 모양을 보아하니 잘 봐봐. 여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얘를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다시 한번 파란색 밑줄 치는 녀석들에서 쌤이 임의대로 2x를 그대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0이려면 여기 뭐 왜 1이 안 나와? 왜? 그리고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은 여기는 제곱이니까 y에다 딱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딱 좋지 않겠어? 그럼 여기가 0이잖아. 됐어? 근데 여기 y가 마이너스 1이 딱 들어가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요 2x 제곱이 0이 되려면 x가 0이면 되겠지. 이걸 어떻게 찾냐고. 못 찾아 이거를.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배점은 낮은 편인데 되게 많이 못 맞추는 편 중에 하나야. 근데 그 기준인 문자 혼합형의 형태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2번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연결하면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해요. 그렇게 푸시면 될 문제고, 하지만 1번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1번은 어떻게 풀어요? 그대로 정리한 거 보면은 x제곱 여기다가 x제곱 빼기 2x 다시 써볼게. x제곱 빼기 2x 그리고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이지. 여기서 5를 찢어. 뭐랑 뭐로 찢어? 플러스 1과 플러스 4로 찢어. 그럼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 x 빼기 1의 완전제곱으로, 마찬가지로 y 더하기 2의 완전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해.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고 싶잖아. 그럼 여기서 x가 뭐면 돼?
1이고 여기선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그래서 해가 뭐야?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해가 됩니다. 됐어요? 어려워. 부정방정식도 어렵지만 쌤이 솔직히 지금 시점에 연습 문제를 솔직히 안 시키고 싶어. 그냥 문제를 앞에도 더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아깝잖아 시간이. 어차피 문제 푸는 시간인데 그냥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리가 그래서 조금 더 풀어보라고 하는 것 뿐인 건데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일단은 앞에 쪽이든 뒤에 쪽이든. 자 그리고 다시 중2가 됩니다. 부등식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쌤은 고등학교 1학년들 수업할 때 여긴 아예 안 나가. 아니 나갈 이유가 없잖아. 맞지? 네가 봐도 원래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그렇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아직 선행이니까 친절하게 가도록 해볼게요. 연산 정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연산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거기서 틀릴 리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내밀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줄에서 요거 어떻게 할 거야? A가 있는 쪽으로 넘겨주면은 여기다 쓸게. AX-2X가 A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그대로 X 묶어주면 어떻게 돼? A 빼기 2의 X가 A 빼기 2보다 크다가 돼. 그럼 양변에 A 빼기 2 나눠주면은 X가 1보다 크다. 됐나요? 맞아? 네. 맞아? 아니. 왜? A 빼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줘? A 빼기 2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좀 더 깔끔하게 A가 2보다 클 때는 그래서 X가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때야 돼? 부등호가 바뀌면서 X가 1보다 작다가 됩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그 사이코메트리라고 알아? 사이코메트리라는 약간 초능력 중에 하나. 초능력이라는 게 뭐 없으니까 초능력 중에 하나인데 라고 소개하는 게 너무 웃기다. 초능력 종류들 중에 하나인데 약간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야. 딱 뭐냐면은 뭔가 여기 있는 딱 탁자를 탁 만지면은 이 교탁을 딱 보고 탁 만지면은 여기에 관련된 얘가 있었을 때의 그 기억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나간 사이에 규민이 이렇게 아 저 새끼 또 들어온가 막 하면서 욕하고 있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대충 뭐 어떤 건지 알 것 같지. 막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이제 그 능력자가 딱 칠판을 딱 만졌는데 일찍 와가지고 숨어 있는 애가 딱 보이는 거야. 그 딱 보면 숨어 있고 막 이런 초능력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거든. 수학은 그런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뭐가 있을 때 뭐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이 진짜 명확한 단원들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딱 이 부등식이야. 부등식이 나오면 뭐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 방정식은 뭐를 A를 해야 돼, B를 해야 돼, C를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부등식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는 것들.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챙겨서 들고 가야 되는 수능을 볼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부등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앞에 개수가 음수일 때. 또한 여기서 추가적인 사항. 근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를 붙들고 있지 않더라도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게 방금 1번 문제였던 거야. 모르면 어떡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규민이가 오늘 것도 그랬어. 맞아. 자, 잘 봐. 오늘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계산 결과가 여러 개가 나와서 멈춰버렸잖아. 여러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 개를 다 풀으란 얘기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제 위쪽에 보면은 몇 개를 커트를 시켜줘. 그게 아니라면 진행하는 게 맞아. 조건이 없는데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시발시발 하면서 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쌤 근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게 나왔는데 근데 A 빼기 B가 양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질문이 개인적으로는 선행하는 입장에서는 제 베스트. 고등학생이 하는 건 멍청한 질문. 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됐죠? 딱 그 기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빼기가 그러니까 나눠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지 않아요? 다 나눠야지 당연히. 이 나누는 게 기술인 거고. 한 번 더 갈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번. 넘겨주면 ax-3x가 a제곱 빼기 9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정리에 의해 a 빼기 3이 이쪽은 a 더하기 3, a 빼기 3이라고 정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해가 어차피 x가 4보다 크다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아? 그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a 빼기 3은 무조건 음수였어야 돼. 결과적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데. 됐어요? 그럼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눴을 때 계산 결과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a 더하기 3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1이었어야 한다는 거. 기초적인 걸 뺀 것 뿐인 거지 중학교 과정이. 맞죠? 자, 이쪽입니다. 자, 일단 이제 그 다음엔 풀이 계산식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는 식인 거고 적당한 속도로 그냥 나가는 진도 범위에서 멈출게. 원래 준비한 거는 예제 7번까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속도를 내면 가능한데 굳이 내는데 집착하지 말자고 일단.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쌤이 지금 2학년 거 정리할 때 굳이 따로 얘기는 안 했거든? 잘해서.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초반에 많이 꼽는 게 뭐냐면은 굳이 x의 개수를 음수로 냅둘 필요가 없어. 그 양변에 나누면서 부등호의 방향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이 짓을 왜 하냐는 거야. 마이너스 2x를 넘기는 게 훨씬 더 하위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항이 더 밑에 개념이잖아. 양변에 음수를 곱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넘겨. 그럼 뭐가 돼? 2x가 2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러면은 굳이 신경 안 쓰고 그냥 2만 찍찍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랫줄에 있는 이 식도 마찬가지야.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3x를 굳이 우변으로 넘길 이유가 뭐가 있어?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관은 없다만 x를 좌변으로 넘기면 2x, 우변은 4가 되니까 x를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수직선에다 표시하면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오니까 해가 어떻게 돼요? 1과 2 사이에 포함되는 식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번에 안 끝났어? 끝났어? 여수 가봤니? 네? 여수.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 네. 선생님 여수 좀 갔다 오려고. 여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재밌는 거 해줄까? 기억 중에서 제일 웃긴 게 이거야. 경주는 가봤어? 아니요. 경주도 안 가봤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 할게. 경주는 몇 번쯤에 있을 것 같아?
6번? 너 경주에 뭐 있는지 모르니? 몰라요. 불국사. 네? 불국사. 그게 경주. 첨성대. 이런. 근데 6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닷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경주를 아예 모르는데, 이 정도면은? 왜 문제를 냈냐면은, 경주가 바닷가야. 바다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쌤이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 아까 지금 쌤이 몇 번이라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1번, 2번, 3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아무도 1번을 얘기를 안 해. 근데 1번 위치에 있어. 그래서 쌤도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 경주를 간 거야. 놀러 친구들이랑 이제 갔는데 자기네 바닷가에 수영하고 왔대. 그래서 무슨 경주에 무슨 바다가 있으니까 야, 너 이리 나와봐. 이거 베란다 저쪽이가 바다가 보여. 그 정도로 바다가 가까워. 바다가 보여. 실제로. 그런 곳이더라고. 한 번 더. 다시. 정리할까요? 어떻게? 요거 먼저 계산합시다. 어떻게 돼요? 넘겨서 이항시키면은 2x가 마사. 그럼 x가 마이보다 크다. 이쪽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3x가 12, x가 4. 그러면 수직선 그려주는 약속했으면 좋겠고 4보다 작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죠. x값은 마이너스 2와 4 사이가 되겠죠. 정리 더 해볼게요. 2x가 마사니까 x가 마이보다 작거나 같고요. 당연히 항을 우변으로 넘겨주는 게 맞겠고 그럼 2x가 마사니까 똑같이 x가 마이보다 크거나 같겠죠. 똑같은 경계점을 기준으로 한 녀석은 마이보다 작거나 같고 한 녀석은 마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공통인 그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할 수 있겠지. 다시 한 번 더 넘겨서 이항을 시켜주면은 x가 3보다 크다가 되겠고 넘겨주면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다시 체크 1보다 작거나 같다와 3보다 크다가 되니까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없다입니다. 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은 틀리면 안 돼.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서 가지고 오는 것 중에서 멈춰서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더 밀어서 가지고 올 필요는 있거든. 근데 이런 연산 부분은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가볼게 일단. 여기도 똑같이 지금은 평범하게 갑시다. 위에 줄 x가 3 빼기 a, 아랫줄 x가 b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 정리가 끝났고요. 수직선에다가 표기를 했더니 3 빼기 a보다는 작다. 일단 썼는데 b 플러스 1의 위치를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해의 특성상 b 플러스 1이 3 빼기 a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그리고 3 빼기 a가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의 값을 마이너스 2, a 값을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빠르게 나가지 않고 있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준비한 7개가 다 되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를 갖도록 해갈 갖지 모르겠고 일단 정리는 해야지. 그지? 그러면은 1번에서의 위에 줄 정리를 먼저 해보면
x가 a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도 정리를 해주면은 7x가 1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녀석이 나오겠죠. 당연히 수직선에다가 그려줘야 되고 어떻게 그려줘야 돼? 멀쩡한 녀석 먼저 그려줄게. 그리고 나서 경계점을 봤더니 a 빼기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왼쪽 범위가 등장을 했죠. 움직이려고 그린 건데 잘못 그린 거 아니지? 근데 해를 갖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겹치는 범위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빼기 3이라고 하는 찍히는 위치가 어디 존재해야 돼? a 빼기 3이 2보다 커야 해요. 됐죠? 2면 될까 안 될까? 왜? 그걸 이씨 대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씨.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럼 다시 질문이 바뀌었어. 왜? a 빼기 3이 2에 있으면 봐봐. 그럼 얘도 2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공통 범위에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2여도 돼. 이유는 단순하게 그거 하나야. a 값은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한 번 더. 이번에는 틀릴 겁니다. 갑니다. 정리 먼저 하도록 합시다. x가 2분의 a 더하기 5보다 작고, 그리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수직선 먼저 깔끔하게 멀쩡한 녀석 먼저 그렸고요. 나머지 체크는 누가 있어? 2분의 a 더하기 5보다 작다. 딱 여기가 있어. 이 녀석이. 됐죠? 자, 갖는 거야 이제. 얘가 어디 찍혀야 돼? 해를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찍히면 돼? 해를 갖지 않아요. 돼? 안 되니까 겹치는 범위가 없도록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됐죠? 그래야지 겹치는 범위가 없겠지. 그러니까 어때야 돼? 2분의 a 더하기 5보다 4가 어때야 돼?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4면 될까 안 될까? 왜? 거에 근데 4여도 됩니다. 잘 봐. 야, 규민아, 이거 중2 때 다 나왔던 문제야. 너는 맞았었고. 잘 봐. 우리는 그 녀석이 어떤 구역, 4보다 왼쪽, 4보다 오른쪽, 이거는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체크한 2분의 a 플러스 5가 4의 위치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건 누구다? 바로 요 위치에서의 등호야. 그러니까 우리는 x가 그 자리의 숫자를 가져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얘가 거기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봐봐. 지금 2분의 a 플러스 5는 그 자리의 숫자를 가져갈 수 있어 없어? 2분의 a 플러스 5가 비어있지. 그럼 이 자리 숫자는 내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 와도 4를 가져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져가지.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 4를 못 가져가는데 아래에 있는 녀석은 4를 오른쪽으로 가지고 와. 그럼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4여도 된다. 넘어가면 8이 되겠고 a는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숙제는 156까지. 내가 조금 빠르게 당겼으면은 두 개를 하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신경 쓸 거리가 조금 있어서